우선 이 부호함수의 간소화를 하는 목적 중 하나는 뭐냐면, 논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표현하기 위해서 식을 작성했다. 논리적 식, 뭐 부호함수를 이용해서 식을 작성했는데, 최소한으로 이제 기기 입장에서는 연산의 수가 적은 게 좋아요. 연산의 수가 적고 사용하는 어떤 연산, 그 다음에 뭐 논리 회로, 나중에 이제 논리 소자 이런 것들이 개수가 적어야 좀 효율적으로 어떤 기기가 이제 연산을 수행할 수가 있다. 일처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연산 횟수를 줄이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요 간소화하는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책에서는 이제 크게 이제 대수 법칙과 그 다음에 카르노 맵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후반에 카르노 맵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그 부함수의 표현법에서 교재 가시면 요 말을 좀 먼저 이해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부함수에서 모든 변수가 포함된 곱은 진리표에서는 오직 한 가지 경우만 진리값이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자, 요 위에 예시를 보면 여러분들 바로 이해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봅시다 한번. 자, 만약에 x, y가 있으면은 여기, 자, y바를 따로 쓸게요. 제가 좀 위에서 하고 생각력이. 그럼 얘 y바는 y의 보수니까 0, 1, 0, 1 요렇게 되죠. 그리고 x, y바니까 x와 y바를 곱하면 0, 1, 0, 0. 그러면 여기서는 두 개의 변수 x와 y바를 곱했더니 딱 한 가지 케이스만 1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되겠습니까? 그래서 곱은 두 개뿐만 아니라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 그래서 진리표에서 오직 한 가지 케이스만 진리값이 1이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x, y와 z는 1이 되는 케이스는 이 경우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x가 1이고 z가 1이고 y바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y바가 1 되려면 y는 제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 0, 1인 경우만 이 값이 1이고 나머지는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얘가, 자, 봅시다. 내가 이제 표현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실제로 1이 되는 케이스만 따로 더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면, x, y바, z. 여기서는 1이 되는 케이스가 뭐냐면은, x, y바, z바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이 값 또한 얼마가 되냐면, 1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1이고 여기 1이라고 해서 이거 2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부울대수 법칙을 배우면서 이제 오로지 0과 1로 표현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값은 1이고 나머지는 0이라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 페이지를 가보시면 다음 쪽을 가면 요 내용에 대한 정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단에 보면은 이제 부을 변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항의 합. 좀 말이 어려운데 이해됩니까? 방금 했던 거. 자, 곱의 합. 자, x, y 바 z 더하기 x, y 바 z 바. 곱으로 이루어진 항의 합은 각 항으로 이루어진 진리표를 합한 것으로 표현된다. 아까 1이 되는 케이스가 딱 두 개였으니까 이렇게 합쳤다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함수를 부울곱의 부울합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곱의 합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간단하게. 맞죠? 직관적으로 곱들을 더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좀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간소화를 하는 하나의 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직 간소화가 된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자, 예제 5번을 한번 같이 차근차근 볼 건데 진리표가 변수가 3개니까 8줄이죠. 8행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변수가 3개니까 하나의 변수당 두 가지 케이스에서 총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직접 곱합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진리표를 이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진리표. 그래서 직접 가능한 케이스 보시면은 111, 그 다음에 110부터 이제 000까지 이렇게 다 쓰시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y니까 xy를 더해요. 그럼 이거 더하면 1이고 11 더하면 1, 10 더해도 1, 10 더해도 1 요렇게. 그 다음에 z바를 구하죠. z의 보수니까 연산을 반대로 취해주면 되고. 근데 이제 이 두 개를 곱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10을 곱하면 0, 11 곱하면 1, 10 곱하면 0, 11 곱하면 1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좀 한 발 더 나아가면 여러분들 이 값의 결과가 1이 되는 케이스가 요 세 개밖에 없죠. 요 세 개.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1이 되는 케이스만을 따로 추출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케이스가 X, Y, Z가 이제
11, 0일 때라는 거죠. 11, 0일 때. 얘가 1이 되려면 어떤 케이스냐면 x, y, z 바일 때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왜 x가 1이고 y가 1이고 z가 0이면 z바는 1이니까 1 3개를 곱했을 때만 오롯이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요 케이스는 뭐가 됐어요? x만 1이니까 x는 놔두시고 y와 z를 보수를 취하면 되고 요 세 번째 케이스는 x와 z가 0이니까 x와 z를 보수를 취하시고 y는 그대로 살려놓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 세 개의 항을 더하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식을 곱의 합으로 나타낸 것이다라고 얘기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왜냐 어차피 얘네들 다 1일 때 더해도 1이니까. 이렇게 해서 예제 5번은 우리가 고배합으로까지 표현을 해봤고 두 번째는 뭐냐면 대수법칙을 이용해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다시 한번 써볼까요? 옆에서 제가. 그래서 식을 다시 써보면 x죠. x 더하기 y의 z 바다.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분배법칙이었습니다. 분배법칙. 그래서 x z바 더하기 y z바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좀 쉬운 생각은 아니지만은 그 항등 법칙 이제 1을 곱해도 식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식을 가운데다 썼습니다. 그 이유는 그 미지수 순서대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1 곱하기 yz z바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니까 1을 왜 굳이 썼냐라고 물으면은 변수 y 없는 변수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y와 그 보수를 더하면 항상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역법칙이라고 배웠습니다. 역법칙. 더하기 얘는 x 더하기 x바. x와 보수, 그 다음 y 곱하기 z바. 여기서 분배 법칙을 한번 더 수행합니다. 좀 지루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x, y, z바 더하기 x, y바, z바 더하기 분배 법칙입니다. x, y, z바 더하기 x바, y, z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똑같은 항이 있어요. 똑같은 항이 있으면은 얘는 연산해봐야 똑같이 계산 결과가 1 아니면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멱등 법칙이죠. 멱등 법칙. 똑같은 거는 하나로 씁니다. 그래서 x, y, z바 더하기 x, y바, z바 더하기 x바, y, z바 이렇게 해서 주어진 식을 곱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비교해 보시면 1번 방법이랑 답이 당연히 같죠. 당연히 같은 게 맞고 그래서 어떤 원리로 이게 성립하는지는 조금 생각해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잘 한번 좀 이해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수 법칙을 이용해도 되고, 어, 음, 카르노 맵을, 뭐, 카르노 맵 말고 요 표에서, 요 진리표에서 이렇게 1이 되는 케이스만 따로 우리가 추출해서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도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우선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분배 법칙인 것 같아요. 분배 법칙. 그래서 직접 이렇게 하나하나씩 분배를 하신다면은 x, y 그대로 쓰겠습니다. x, y, x 더하기 x, y, z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들 엄밀하게는 또 뭐 교환 법칙 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바꿔도 x 똑같이 xx면은 몇 등 법칙이죠. 그래서 한 번만 쓰는 거랑 같아요. x, y 더하기 x, y, z가 되고 여기서는 흡수 법칙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흡수 법칙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결론 처음에 식으로 가는 거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자 처음에 x, y로 바뀝니다. 결국은 우리가 요 앞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x 더하기 x, y는 x다라고 해서 흡수 법칙이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아마 배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거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에다가 똑같은 거 곱한 걸 더하면 결국 이 공통되는 값의 논리값으로 환산될 수밖에 없다. 어차피 더하기이기 때문에 또는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z를 또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1을 또 곱하죠. 항등 법칙. 그래서 1을 왜 곱했냐? 역법칙을 쓰기 위해서 z 더하기 z바 보수. z와 그 보수를 더하면 항상 1입니다. 여기서 분배 법칙을 써요. 그럼 x, y, z가 되고 더하기 x, y, z바. 이렇게 해서 곱의 합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 없죠. 자, 그래서 넘어가시면 108쪽 가겠습니다. 교과서 108쪽. 그래서 이제 부호함수의 간소화가 뭐냐.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자, 곱배합으로 정의된 부호함수. 방금 우리가 곱배합으로 나타냈죠. 앞에서 했던 거. 좀 더 간단한 형태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간소한 형태의 식이란 똑같은 결과를 도출하면서도 최대한 적은 변수, 적은 연산을 사용한
부울식을 말하면 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울함수의 간소화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간소화할 때는 이제 방금 보여줬던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은 대수법칙이 있어요. 불대수법칙, 역법칙, 항등법칙, 뭐 이런 그렇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결합법칙 이런 것들. 근데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후반에 할 카르노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르노 맵 아니면은, 한글말로는 뭐, 카르노도, 뭐, 카르노, 뭐, 그림도자 써서 카르노도라고도 하고, 뭐, K맵이라고 해요. 이건 뭐, 줄여서 뭐, K맵이라고 하는데, 뭐 하여튼 이렇게 교과서 용어로 하면, 카르노 맵 1을 쓰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 가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예제 6번은 그래서 이제 제시하고자 하는 방법이 뭐냐면 대수법칙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수법칙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대수법칙 다 외우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 외울 수 있는데 그 암기한 대수법칙을 이 상황에서 적재적소 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그건 좀 많은 훈련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할 건데 음, 우선 여러분들 그 예제 6번을 한번 설명을 할게요. 제가 보면은 우선 요 분배법칙을 쓸 거거든요. 마치 인수분해 하듯이. 그래서 요 앞에 두 항과 뒤에 두 항을 잘 보시면은 공통인수가 있습니다. 공통인수. 공통인수가 앞에서는 Z바가 있고 뒤에는 Z가 있죠. 그래서 요 왼쪽에 와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X바, Y바 Z로 묶었으니까 얘는 이제 쓰면 안 되겠죠. 더하기 그 다음에 X, Y바에 Z바 이렇게 됩니다. 더하기 그 다음에 X바, Y바 더하기 X, Y바에 그 다음에 Z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잘 보시면은 한 번 더 공통인수가 보입니까? 요 줄친 부분이 공통인수 맞죠? 그래서 얘로 묶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분배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인수분해라는 말을 따로 지칭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괜찮습니까? 근데 잘 보면 공통인수 또 있죠. 그래서 x바 더하기 x에 y바로 묶으시고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기억나겠지만은 x와 그 보수를 더하면 항상 1입니다. 얘도 z와 그 보수를 더하면 항상 1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1 곱하기 y바 곱하기 1이니까 결론적으로 y바로 우리가 간단하게 식을 나타낼 수 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이게 간소화가 됐습니까? 예제 6번에 제시된 이 곱의 합으로 나타낸 식이 실제로는 불대수 법칙에 의해서 y바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여기서 할 만한 만만한 작업은 분배 법칙밖에 없어요. 잘 보시면. 그래서 xgx 더하기 xgyc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음, x 똑같죠? 똑같은 거는 어차피 한 번 수행하나 똑같기 때문에 xg로 바뀌고 여기도 교환 법칙 쓴 다음에 요 z가 똑같이 두 번 있으니까 x, y, z 이렇게 한 번 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몇 법칙 기억나죠? 뭐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별에다가 뭐 별 동그라미는 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 많이 쓰는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그래서 잘 보시면 별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 xg죠. xg가 여기서 별에 해당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결과는 XG가 될 수밖에 없다 해서 정답은 XG가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